예, 오늘도 다양한 이슈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송수고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금 이 화면 보셨죠? 이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장의 발언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어떤 근거라고 보시죠?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고 이사장이 예. 81년도에 이제 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불임 사건이라 해가지고 예, 예. 어떤 사회 서적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독서회가 있었어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그와 이제 독서회 멤버들 22명을 예. 체포를 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임 사건이죠. 그때 담당 검사가 이제 고 이사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고 이사장의 이제 그 근거는 이런 거죠.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김광일 이제 전 의원의 소개로 처음 이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습니다. 예.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시국 변호사가 이제 시국 변호사의 길을 걷게 변신을 되는데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고 이사장이 수사한 이 불임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 이사장의 어떤 발언 취지로 보면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변호사죠. 노무현 변호사는 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면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 부자가 이제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끝내 김정일을 추종하고 예. 즉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연방제 통일 방안 중 하나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옳은지 그늘은지는 사실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인도 수사 기록에 나오나요? 변호인의 얘기도 수사 기록에 그게 나오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변호인이 제가 좀 그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한 이호철 씨가 있습니다. 이호철 씨가 사실 불임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때 이호철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가 만나게 되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이호철 씨 이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책 이름을 몇 가지 이제 불러줘요. 노무현 변호사에게. 이 책을 읽고 내 변론을 하려면 이 책을 먼저 읽고 와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본인이 그 책을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을 했다. 그 뒤에 면회를 가서 이호철 씨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 이제 이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예. 변호인의 이야기는 수사 기록이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만일 고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라는 걸 냅니다. 형사재판 중에 재판 절차에서. 근데 변론 요지서에 아마 이 피고인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이게 그 공산주의가 아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봐서 별 문제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피고인의 주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변론 요지에 적었고 그걸 보고 한 얘기일 겁니다. 사실 이번 문제가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느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시죠. 근데 이분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박문진 감사 시절에 그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할애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는데 문제는 또 이분의 발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박정희, 이재호, 김문수는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사람이다. 또 뭐 사법부 검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쭉 다 함께 묶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또 저분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시는 분이 MBC 사장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어떤 생각을 갖던 간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새정치연합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근데 이 있는데 공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데 공인으로서의 이 얘기를 문제 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동안 저분이 박문진 이사장이 임명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새정치하고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문제 제기를 이전에 했었어야 되고 지금 저 최민희 의원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국정감사하는 자리에 그 이사장에 대해서 이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지. 저분 이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왜 저 부분을 거론했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자리에 맞는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저는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게 박문진을 감사한다. 예. 그러면 박문진에서 임명하는 MBC 사장이 문제되고 MBC 사장이 문제돼서 MBC의 방송 방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그 박문진에서 왜 그런 예. 이상한 편향적인 사장을 예. 임명하고 그러냐. 그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고영주 이사장의 어떤 이념 문제로 나가버렸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 고영주 이사장이 나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계속 대답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의원이 아까 우리 송 대표 말씀대로 왜 그걸 묻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일단은요. 네, 아니 뭐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럴게요. 화면 예. 보고. 자, 어쨌든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정시민주연합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 이사장을 뭐 고카시, 고벨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으로 1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본인의 방북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께 묻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강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뭐 야당이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뭐 판단하기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문진 이사장을 임명하신 분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이분의 적절성의 여부는 그 전에 좀 따져졌어야 된다. 물론 저분이 청문회를 거쳐갖고 되는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MBC 공영방송에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어쨌든 집권당에서 그런 고민들 좀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발언들이 물론 국감장에서 이것들을 뭐 검증하고 안 하고 이런 뭐 어떤 이념 논쟁 이전에 이분이 현재로서 저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저 자리에 계속 가지는 게 옳은 건가.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대통령한테도 되게 누가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오늘 제가 본 야당의 발언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말 논쟁들이 정치권에 계속 있을 때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서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저걸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막말이라는데 막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신념에 그게 신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막말을 보기 힘들고 지금 강 교수님 막말이라고 한 거 고벨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저는 너무 오히려 과하다는 지금 표현이 정청래 의원이 지금 고영주 이사장을 네,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김정일 만나고 와서 김정일 칭찬했으니까 공산주의 아니냐. 이거는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화법이죠.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 공산주의를 말한 건 그들의 이념, 생각하는 바, 이걸 이야기한 건데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은 북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남북 이산 가족 만났는데 우리 남쪽 사람들 북한 그 가족 만나고 오면 전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진짜 저거는 막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의 어떤 그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좀 억지 춘향적인 말을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이 봅니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002년 때 평양을 방문할 때 그때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동의가 있었고 방북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김정일을 만난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예. 저 고 이사장 비유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예. 둘째는 고 이사장에 대해서 저 편향성에 대해서 이념의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방통위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임명권자에. 왜 방통위원장 당신은 말이야 이런 사람을 임명했느냐 편향된 예. 이념을 가진 사람을. 예. 이래서 방통위원장한테 질문을 해야지. 편향성을 알겠습니다. 가진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하.